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여러 가지 좀 이슈들에 대해 가지고 저만의 생각을 한번 공유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있었나요? 델라웨어의 대법원의 승소, 완전 역전승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이야기도 해드리고, 그리고 환율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리고 지금 이제 연말 산타랠리가 저는 어제부터 시작됐다고 보는데, 그럼 앞으로 테슬라 주가 흐름은 어떨 것인가? 특히 이번 주에 있어 왔었던 주가 흐름, 여러 가지 패턴들을 봤었을 때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말씀 하나하나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델라웨어 대법원입니다, 이것은. 저는 미국 전문 변호사도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승소가 났는데 그 뒤에 어떻게 될까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은 분명히 호재인 것만은 사실이죠. 그런데 이 소식이 오늘 애프터마켓이 진행되고 있었던 그 중간에 발표가 되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브레이킹 뉴스로 나왔죠, 속보로. 그럼 이것이 엄청나게 큰 호재다라고 판단을 이제 시장이 한다면은 애프터마켓에서도 주가를 바로 끌어올리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상하게 주가는 크게 움직임이 없었다. 지금 보니까 이제 0.26%가 플러스된 상태로 이제 끝났더라고요. 물론 이제 월요일 날 되어 봐야 알겠죠. 주말 동안 여러 가지 이야기들, 여러 가지 분석들이 또 나올 것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됩니다만, 저는 분명히 좋은 소식인 것만은 틀림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일론의 경영권 방어에 더 도움이 되는 것이고, 특히 이제 오늘 게시물에도 이제 2달 전에 제가 라이브 방송을 봤었던 걸 이제 쭉 다시 한번 이제 올려드렸었는데, 이제 시장에서 걱정하고 있었던 것이 이번에 이제 8조 5조 달러의 이제 시총을 만들어 나가겠다. 그래서 단계별로 보상한 패키지가 신규로 나왔잖아요. 근데 시장에서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야, 이거 델라웨어에서도 이전에 했었던 보상한 패키지가 이제 거절이 됐는데, 주총에서 8조 5조 달러의 그 보상한 패키지 승인이 났다고 해도, 그럼 또 누가 또 태클 걸어가지고 소송 걸면 이거 또 패소하겠네, 또 지겠네,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런 심리가 사실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승소로 인해 가지고 이거 이번에 8조 5조 달러의 이 패키지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겠네, 법적인 어떤 리스크가 거의 사라진다고 봐도 되겠네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충분히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해 줄 수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지금 그러면은 두 개가 그러면 이제 중복되는 게 아닌가? 이제 보상한 패키지가 거절이 나가지고 신규로 보상한 패키지를 만들어냈는데, 이거 지금 그러면은 과거께 이제 다시 승소돼서 다 받게 되면 75조 원에 달하는 그 돈을, 그러면 이거 이번에 만드는 신규 보상한 패키지는 다시 그러면 철회하거나 보류하거나 없었던 걸로 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은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보는 것이, 75조 상당의 보상한 패키지는 2018년도 때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그리고 2025년도 2024년도,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론 머스크의 성과, 그가 만들어 왔었던 퍼포먼스에 대한 보상이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과거의 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받는다고 해가지고 이번 8조 5조 달러의 보상한 패키지는 미래를 향한 패키지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너가 잘하면은 이 정도 금액을 단계별로 줄게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개로 봐야 된다. 그래서 과거의 보상한 패키지가 그대로 인정받는다는 것이 미래의 보상한 패키지에 영향을 준다. 저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영향을 준다. 과거의 그런 보상한 패키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너무 과도하게 보상을 해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이마저도, 대법원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이곳에서 인정을 해야 된다고 했다고 한다면은, 지금, 일론이, 8조 5조 달러의 그 시총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가지고의 보상안도, 이건 인정을 받는 것이네. 저는 이 심리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특히 일론도 아마 자기 속으로 조금 깨름직했을 거예요. 이거 지금 이번에도 또 누가 또 태클 걸어가지고 또 못 받게 하면은 이것도 피곤하고 또 몇 년 걸려야 돼서 받는 거고, 이 자체가 그냥 내 할 일도 많은데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이 생각마저도 완전히 불식되다 그러면, 이제 나 진짜 조금이라도 일말에 깨름직한 게 있었는데 나 이제 완전히 열일해가지고 그 돈 다 이제 받는 쪽으로 정말 동기부여 강하게 가진 상태로 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이제 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도 이거 지금 이제 100% 됐어, 내가 진짜 강하게 드라이브 걸면은 100% 이 돈들이 다 입금이 되는 것이야, 내 보상한 금액들이,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일 수 있다. 하지만 FT에서 주가 흐름이 아주 강력하게 있었지 않았다는 부분. 자, 그리고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환호성을 지르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매우 실망스럽고 이게 막 속이 뒤틀리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 이제 미디어 쪽에서 특히 일론과 정치적인 색을 이제 다르게 가져가고 있는 그런 쪽에서는 아마 물어 뜯으려고 또 기사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봐요.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75조 그 돈 테슬라 본사에서 어떻게 마련할 건데, 뭐 당장 아니더라도 이 보상안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보상을 해주는 것인데, 75조 원이라고 하면 지금 시총 대비해서 뭐 이게 엄청나게 낮은 돈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주가 희석을 시킬 수 있고, 그러면 주가 가치가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이것은 뭐 재무 분석가 분들께서 한번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글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분명히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와 관련되어서 반대급부로 오히려 더 긍정적인 요소들도 있을 수 있는데, 아마 이 부분들을 야 주가 희석 때 그 돈 어떻게 마련할 거야 본사에서, 그럼 또 현금 흐름도 나빠지게 되고 별의별 또 부정적인 이야기들, 뭐 기사들이 나올 가능성이 존재를 한다. 자, 그런 부분들이 또 불안 심리를 오히려 가중시킬 수도 있는 것인데, 근데 세상이 공평하게 돌아간다고 하다면 말입니다. 델라웨어에서 1차 판결 때 이거 누구나 보상안에 대해서 인정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거절당했는데, 말 그대로 패소당했잖아요. 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주가가 5% 이상 빠졌습니다. 당일날. 그러니까 충격적이었죠. 일론의 경영권 방어에 이제 적신호가 켜졌다, 뭐 이런 이야기들, 별의별 이제 기사들이 다 나왔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5% 넘게 주가가 빠졌다면 이번에 승소를 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5% 그때 잃어버렸던 이제 주가를 다시 회복을 쉽게 줘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 시나리오가 월요일에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체적으로 뭐 주가 희석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그 이상으로 이번 승소는 매우 긍정적이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이것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악의적인 기사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은 시장이 지금 뭐 산타랠리 저는 이제 어제부로 시작을 했다고 보고 있고, 테슬라가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호재 조금 이제 크게 임팩트가 적은 호재라고 하더라도 크게 부각이 되는 것이고, 오히려 이제 큰 악재라도 조금 이제 축소가 되는 것이잖아요. 저는 이번 델라웨어 판결에 대해서 그래도 시장은 긍정적으로 보면서 뭐 소소하더라도 주가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환율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환율이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 주식을 투자하면서 이제 달러 투자자들이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환차익이 생각보다 많이 나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럼 당신은 어떻게 환율을 앞으로 바라보느냐? 저는 1,500원이 뭐 일시적으로 이렇게 한번 찍을 수는 있다고는 봐요. 하지만 저는 꽤 높은 확률로 1,380원, 90원, 그러니까 1,300원 후반대 아니면 1,400 초반대로 한 번쯤은 내려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보느냐? 지금 온 세상이 1,500원이라고 외치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뭐 이제 대한민국 경제 구조상 취약한 점도 많고 여러 가지 별의별 이유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조금 관점이 다르다. 첫 번째로 온 세상이 1,500원, 1,500원 하고 있는 부분이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보통 1,500원이 잘 안 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야 이게 뭐 논리적으로 맞냐 말씀하실 수 있는데 1,500원을 돌파를 당할 경우에 한국 정부가 매우 곤욕스러워집니다. 이것은 차트 분석적으로 봤을 때 하락 추세선의 맨 끝자락이거든요. 여기 무너지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1,500원이 뚫리는 순간 이게 1,520원, 1,550원 이렇게 수직 상승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한국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막으려고 하지 않을까. 이것이 임시 방편이라고 하면은 안 되겠지만은 지금 당장 임시 방편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예를 들어서 심폐소생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거 심폐소생 하다가 갈비뼈 부러지면 어떡하느냐 걱정을 할 단계는 아니거든요. 우리 실제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단은 정부가 지금 뭐 국민연금하고 어디죠? 한국은행 그쪽과 좀 딜을 해가지고 통화 스와프를 한다. 자, 그럴 경우에 이제 매우 이제 낮은 이제 환율로 서로 거래가 되면서 환율 시장을 안정화시킨다. 임시 방편이긴 하지만 저는 이 카드를
쓸 수밖에 없다. 물론 이렇게 됐기면 국민연금에서의 어떤 정책적인 구조적인 부분들이 좀 취약해지긴 하겠지만은 이것을 그냥 그대로 둔 상태에서 계속 1,500원을 바라볼 경우에 일어나게 되는 파급력이 부정적인 파급력이 훨씬 클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이제 환율을 안정화시킬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390원에서 1410원, 20원 때까지는 저는 1월 달에 한번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지금 미국 주식 다 매도를 하고, 그러면은 국장으로 가거나, 아니면 일단은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저는 만약에 1410원대, 이렇게 떨어지면 약 얼마입니까? 지금 1480원이니까 70원이라고 한다면은 약 6%인가요? 6에서 7% 정도 이제 환율 가치가 저희 이제 평가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빠지겠죠. 미국 주식 투자하는 분들 같은 경우. 자, 그런데 저는 7% 이상으로 테슬라 주가가 1월 달에 올라갈 수도 있다. 그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이제 미국 주식들, 그 주식들이 1월 달에 7% 이상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환율이 또 떨어져 가지고 그에 따라서 평가 자산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뭐 이것을 현금화한다거나 그럴 계획은 전혀 없다. 하지만 저는 환율이 그래도 안정화될 것이다. 지금 여러 가지 위기 요소들도 있고 이거 지금 뭐 정부가 아무리 건드려도 안 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정말 정부가 어떤 수를 쓰더라도 이 환율을 못 막는다 그러면 이건 정말 큰일입니다. 이건 미국 주식 투자하는 우리들도 나라 전체의 재정부터 해가지고 시스템 자체가 왔다 갔다 한다. 이것은 우리가 환차익이 아무리 많아진다 하더라도 정말 잘못하면 원화가 휴지 조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정부가 놔두지는 않을 것이다. 임시방편이 아닌 뭔가 이제 큰 그림에서 아주 중장기적으로 좀 안정화를 이제 취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나오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런 방법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환율은 그래도 안정세를 취하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미국 주식을 매도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자, 그리고 자 290달러를 계속 도전했다가 밑으로 내려앉았던 때가 한 7-8번 있었다. 얼마 전에 게시글로 말씀드렸었는데 어제도 매우 특별한 주가 흐름이었습니다. 좀 아쉬웠죠. 지수는 1.3%가 올랐는데 테슬라 주가는 오히려 빠졌죠. 뭐 보합으로 끝나긴 했지만은 보통 그 정도 지수가 올라가면은 테슬라 주가가 아무리 못해도 2%는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아쉬웠을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신기하게 280달러, 270달러 때 290달러를 그렇게 도전하러 갔었을 때도 290달러를 몇 번 이제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내려앉았을 때 290달러를 찍지도 못하고 내려앉았던 때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제도 보면은 490달러를 여러 번 이제 돌파하고 난 뒤에 다시 내려 꽂았는데 어제도 490달러를 한 번도 못 찍고 489달러에서 내려앉더라고. 야, 이거 진짜 290달러를 뚫는다고 엄청나게 테슬라 주가가 이제 노력을 할 때하고 너무 비슷하구나. 그러다가 이제 290달러를 뚫고 난 뒤에 300달러 중반으로 갔었는데 저는 그때 흐름과 어제조차도 너무나 유사했다. 490달러를 찍지도 못하고 그렇게 내려앉았던 적이 290달러 도전할 때도 한 번인가 두 번 있었는데 야, 어떻게 이것까지도 똑같느냐. 그러면 물론 과거의 패턴이 현재와 미래에 그대로 반복되지는 않겠지만은 290달러 뚫고 300달러 중반으로 갔던 그때 시나리오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이번에 490달러 뚫으면은 뭐 550달러, 560달러 다이렉트로 갈 수도 있겠네. 그때 사례를 놓고 본다면은 그런 생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시장은 앞으로 좋을 것이다. 어제부로 산타 할아버지가 썰매에 시동을 걸고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포와 탐욕 지수 있죠. 지금 분위기라고 한다면은 지금 탐욕 구간으로 이미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이제 막 공포 구간에서 빠져나온 중립의 아주 초기 단계에 있다. 자, 그렇다면 아직도 먹을 거리가 많죠. 지금 왜냐, 공포 탐욕 지수가 아주 극단의 공포까지 갔다가 회복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공포 구간으로 내려앉는다. 이런 경우는 최근에 없었어요. 화끈하게 극도의 탐욕 구간으로 갔다가 극도의 공포 구간으로 가고 이것이 반복이 됐었지. 중간에 어정쩡하게 있다가 다시 이제 공포로 가야 되겠어. 뭐야? 다시 그러면 내가 탐욕으로 가야 되겠어. 이러진 않았다. 정직하게 왔다 갔다 있었다. 그건 지금 이제 공포로 갔다가 이제 탐욕으로 가는 구간이잖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막 중립 초입으로 들은 상태에서 탐욕 구간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탐욕으로 갈 때 매수세가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주가에는 전반적으로 전체 주식시장은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자, 저는 콜옵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콜옵션 프리미엄은 알고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작년에 488달러까지 갔었을 때, 그 당시에 콜옵션 프리미엄이 70%가 넘었었어요. 역사적으로 콜옵션 프리미엄이 높았던 테슬라 주가였는데, 지금 보니까 50%인가요? 50.5%, 뭐 51%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아직도 20%가 넘는 콜옵션 프리미엄의 어떤 상승이 남아있다. 이것은 이제 아시죠? 콜이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주가 상승에는 도움이 되는 것인데, 일단은 그 콜옵션에 배팅을 하는, 콜에 배팅을 할 수 있는 룸이 더 많다. 그래서 콜 배팅 하시는 분들이 먹을 게 여전히 많은 상황이다. 자, 그러면 이 역시도 테슬라 주가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델라웨어 승소 판결도 나오고, 이것이 오히려 악재가 돼가지고 주가가 빠진다 하더라도 저는 0.3%, 0.5%에 지나지 않을 것이고, 이것이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면은 아무리 못해도 2%, 3% 플러스를 만들어 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전체적으로 저는 뭐 CPI도 잘 나오고, 일본 금리 인상도 시장이 기대했던 수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산타랠리도 시작이 됐고, 아주 말도 안 되는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연말까지 흐름은 좋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투자 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